안녕하세요. 해컬스토리 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인사! 자, 오늘은 레벨업 특강의 날인데 어떻게 해야 당연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토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잡는 시간입니다. 먼저 토익 스피킹 기본 정보입니다. 자, 토익은 영어 LC 듣기와 RC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토익 스피킹은 뭐죠? 그렇죠. 영어 말하기 실력을 평가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험이 굉장히 간단한 시험인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냥 영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CBT 방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 수험자들과 함께 시험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누군가랑 같이 보거나 아니면 종이 포맷으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맞춰서 중앙 컴퓨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희 시험은 필기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규정 메모지,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하는데 선생님 웬 스크래치? 뭐 이렇게 줄이 써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그래서 종이랑 필기 도구가 주어지게 되는데 시험 시작할 때 그 시험장에서 관리자가 지금부터 필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롭게 필기를 하고 시험이 끝날 때 시험이 끝났습니다. 필기 내려놓으세요 라고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는 동안 의외로도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를 할 만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필기를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약간 심적인 차이도 분명히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시간에 자유롭게 필기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레벨은 레벨 1에서 레벨 A까지 있는데 우리 대다수 학생들이 원하는 레벨은 레벨 1, 2, 3, 4, 5 중에는 없어요. 그죠? 자, 대다수는 레벨 6나 7이나 8을 원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평균 스피킹 목표는 이렇게 레벨 6와 대다수는 레벨 7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자, 검은색으로 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레벨 8이죠. 레벨 8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레벨 6를 좀 더 많이 받는 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레벨 6이 목표신 분들은 6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레벨 6는 공부 방향만 제대로 되면은 쉽게 받으실 수 있고 레벨 7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학습을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만은 확실한 건 레벨 7으로 가는 것이 우연히 그 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왜 그 성적이 나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공부를 좀 짧게 했다? 그러면 레벨 6가 나오는 거고 나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학습을 길게 했다 혹은 영어 기초가 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레벨 7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거지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성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도 이미 역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부 방법론이다라는 것은 이미 픽스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긴급히 발표가 되었는데 2021년도 6월 22일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2021년 8월 7일 시험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시험이 선생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시험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ETS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 토익 그리고 토플 여러 가지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시험을 하루 이틀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날짜가 항상 정해진 건 아니죠. 뭐 2년에 한 번 이 날짜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2, 3년에 한 번씩 이들은 시험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개정을 겪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정을 겪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6월 22일에 같은 경우에도 시험 개정이 된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올 게 왔구나. 그렇죠. 인터넷 강의랑 이런 거 전부 다 다시 찍어야 되니까 올 게 왔구나 싶었던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은 개정을 해커스에서만 3번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자주 벌어지던 일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피셜 변화는 구 토스에서는 그러니까 2021년 8월 7일 전에 있었던 토익 스피킹에서는 Part 1, Part 2, Part 3, Part 4 하면서 파트 6까지 총 6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현재 그럼 8월 7일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가? 유형이 하나 삭제되어서
유형이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이제 파트 1, 파트 2라고 부르지 않고 유형 1, 유형 2 이런 식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이 두 번째 유형 사진 유형이 원래는 한 문항이 출제됐었어요. 45초 준비, 45초 답안으로, 그죠? 하나만 출제됐었는데 이제 이것이 두 개로 바뀌면서 45초 준비, 30초 답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추가되고 답안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자, 그리고 Part 5라고 부르던 Propose Solution이라고 불리던 파트 있죠. 해결책 제안하기 문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진 유형이 하나 더해지고 뒤에서 파트 5라는 것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유형을 예전에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토익스피킹에서 파트 5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이었습니다.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LC가 잘 안 들려서, 혹은 LC를 들었는데 해결책 아이디어가 없어서 등등, 이 유형이 노력 대비 효율이 잘 안 나오던 파트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유형이 사라진 덕분에 토익스피킹 난이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더 쉬워진 거냐? 그렇죠.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단 어려운 파트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쉬워진 거고, 그리고 사진이 하나 늘긴 했지만 답안 시간이 30초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5초 말하던 시절보다 30초 말을 하면은 공부의 양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퍼센트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전보다 현재 8월 7일 이후 토익스피킹이 약 20% 정도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정도가 유리해졌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140 나오던 사람이 150이 나오고 150 나오던 사람이 160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벨도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리고 공부 대비 효율도 훨씬 더 좋은, 한마디로 기쁜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2주 전략 레벨 6, 레벨 7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통해서 이 시험 자체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이제는 Part 1이라고 부르지 않고 Question 1 and 2, Read a text aloud라고 부르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Read a text aloud. 선생님 혼자 읽지 않게 같이 시작! Read the text aloud.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라고 하죠. 자, 이렇게 화면에 디렉션이 나온 다음에 실제 시험이 이렇게 생긴 화면이죠. 디렉션 나오고 나서 화면에 지문이 나와요. 밑에 45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준비 시간 45초 준비하고 나서 45초 끝나고 나서 말하고, 그리고 다시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나서 말하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형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레벨을 가르는 유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워밍업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 완전히 문제은행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발음 공부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조금만, 한 10문제 정도만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 Question 3 and 4,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 한 문항만 출제되다가 두 문항으로 바뀐 케이스죠. 자, 볼게요. 이렇게 디렉션 페이지가 나오고 화면에 문제, 밑에 지금 준비 시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45초 준비, 그리고 나서 30초 답안. 45초 준비, 그리고 나서 30초 답안이에요. 자, 그럼 준비 시간 동안에는 필기를 할까 말까는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 전날 격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필기를 하는 쪽인지 아닌 쪽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필기를 안 하시는 걸 좀 더 권유합니다. 자, 우리 누구나 시험을 10번씩 본 케이스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봐야 정말 2번, 3번 이건데, 첫 시험 특히 갔을 때 잘 보세요. 말하다가 말을 하는 게 쓰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유형의 경우에도 여러분 완전히 문제은행이에요. 자, 그래서 15문제 이내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 경우의 수는 다를 수 있는 게, 말이 좀 느린 학생도 있고 기초가 좀 많은 학생도 있고 적은 학생도 있고 좀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문제 은행에 가까워서 사무실, 공원, 레스토랑, 상점 이런 식으로 종류를 섭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Question 5, 6, 7에 해당하는 Respond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같이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Respond Question, 시작!
respond to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좋습니다. direction 볼게요. 화면에 direction 페이지 나오고 question 5. 질문이 나온 다음에 화면에 1, 2, 3초 후에 15초 동안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3초 준비 시간은 뭔가요?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초 준비 시간 동안에 당연히 필기할 사이즈는 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3초 준비 후에 6번 대답하고 3초 준비 후에 30초 동안 7번을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외워서 여기저기 써먹는다 해가지고 매직템이에요. 매직 템플릿은 총 숫자가 아주 많지 않아요. 이유는 다 외우면 이거를 시간 안에 싹 다 외우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5번, 6번은 말 그대로 짧게 대답하니까 짤템, 그리고 7번은 30초 동안 대답해야 되니까 프리토킹을 할 때도 있지만은 매직템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유형일수록 문제를 많이 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해서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을 쉬우니까 빨리 끝내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요 다음 유형도 쉬워요. 토스는 거의 다 쉽네요. 다음 유형에서 시간을 또 아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유형 2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주세요. 자 이번엔 question 8, 9, 10에 해당하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보고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흔히 고객센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디렉션 나오고 표가 나왔죠. 45초 동안 표를 읽은 후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화면에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고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요. 롯데월드 야간 개장이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표에서 답을 찾아 제 생각에는요가 아니라 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퇴장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또 question 9. 제가 듣기로 야간 개장 요금이 20불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표에서 답을 찾아서 아니요. That's $30. 30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전달해 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하지 않겠죠. question 10. 오케이. 토요일에 예정된 퍼레이드를 다 말해줄래요? 오케이.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야 이런 식으로 표에서 답을 찾아 전달해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고객센터 유형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15문제 정도, 한 챕터에 우리가 15문제 정도 풀죠. 15문제 정도면 충분한데 고득점이 목표일수록 조금 더 설명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외에는 그다지 다른 점이 없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문제 은행기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총 앞에서 1, 2, 3, 4 유형 이렇게 본 건데 1, 2 유형 쉽고 3 유형이 어려운데 얘가 이제 메꿔주면 되겠죠. 앞에 것도 9점 여기도 9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 유형으로 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프로포즈 솔루션이라 그래서 원래 아주 어려운 파트가 하나 껴있었는데 삭제된 거예요. 잘 가라 없어졌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question 11 express opinion. 여기서도 매직템을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디렉션이 화면에 나오고 문제 나왔어요. 30초 준비 후에 이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30초 준비 후 60초 답안이에요. 문제 은행이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유형 1, 유형 2, 읽는 파트, 사진, 그 다음 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 파드박 끝내버리고 그러면서 매직템을 사용한 프리토킹 유형 2개를 집중 공략해서 심지어 잘하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 맥도날드 말씀드렸죠? 심지어 잘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중간중간 콩글씨라도 레베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유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을 늘려가면서 더 고득점을 간다. 이런 아주 간단한 공부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유형 치우고 나서 회화 파트 좀 외워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믿고 시험 전에 기죽지 말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학 점수는 그냥 항상 해커스가 순리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시험 보실 분들 시험 잘 보시고 또 시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모범 해커스 어학원은 청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강생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곳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청결 원칙 하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이 금지되며 불량 착용 적발 시 즉시 퇴원 조치됩니다. 청결 원칙 둘. 입장하자마자 전원 손 소독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청결 원칙 셋.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하며 발열 여부 체크 후 안전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청결 원칙 넷. 강의실 내 1m 거리두기는 물론 좌석 간 뛰어앉기도 철저히 시행합니다. 청결 원칙 5. 매주 꼼꼼히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강의실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청결 원칙으로 수강생분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방역 모범, 안전한 해컬스 학원이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10년을 했어도 영어는 여전히 어려워 묻지마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토익 토산보는 세상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쌓아두자 영어 실력 그 편이 지름길 녹슬은 혀의 기름칠 기껏 해봐야 ABC 뿐이던 내게 무슨 일이 외국어 학원 1위 최고에게 안 배우면 무의미 단기간 수직 상승 기적 욕심 많은 난 이 기적 그로 영어 배워 벨트 채워 Let's go 1, 2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점수 잡는 Hackers.